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정치 쉽단입니다. 저는 앞선 영상을 통해서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매우 아쉽지만 선거를 앞두고 일단 가보자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사타파에 출연한 이수진 의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의견이 나이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패배 직후 당권 공백기에 수박들이 자리 차지를 하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나 하고 개혁을 얘기하면 선거 때 무슨 개혁이냐고 입맞고 이재명을 지키러 들어온 10만 신규 당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당내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수진 의원의 이 방송을 꼭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저는 그 방송의 핵심을 정리하고 잘근잘근 곱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송영일 대표 등의 지도부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사퇴를 합니다. 그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윤호중으로 내정하고 의총을 열어서 이것을 발표합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선거도 없이 추인 절차도 없이 결정되었던 겁니다.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윤호중이 잘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무를 잘 아는 윤호중이 낫겠다는 논리가 있어서 다른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선거 패배 후 당권 투쟁한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멈췄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면 선대위로 바로 넘어가던가 비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됩니까? 윤호중이 임시로 맡고 있다가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쇄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더욱이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런 권위적인 방식으로 막강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 꽂았습니다. 누가? 당내 가장 큰 개파 수장인 이낙연이 윤호중을 꼽고 미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JTBC 출구조사 발표 당시 이낙연의 머릿속은 복잡했기 때문에 저런 떨떠름한 표정과 제스처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어서 3월 25일 정도에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 후보로 박강훈, 박홍근, 김경엽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계의 박홍근과 이낙연계의 박강훈의 양강구도로 보여집니다. 현재 박홍근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박강훈이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에 의원들 간에 인기가 많아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원내대표 선거는 자기 계파 자기 중심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키자는 외부 여론과는 별도의 논리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현재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추임받지 못해 정통성이 떨어져 있고 곧 지방선거 선대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됩니다. 쉽게 말해 임시 대표들이 막 지나가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까지 당내에서 중심을 잡을 사람이 이번에 뽑힐 원내대표라 매우 중요한데 이수진 의원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언론 개혁 법안들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라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의원들이 3, 4월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전화를 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그거 할 때냐? 그거 하면 진다. 그러다 김두관 꼴난다. 이렇게 했답니다. 여기에 이수진 의원은 검찰개혁을 했으면 검사들이 김건희 소환했다. 대장동 가지고 장난치지 못했을 거다. 언론개혁했으면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선거운동을 했겠냐? 이번 대선이 검찰 언론개혁 안 해서 진 것인데 이걸 지금 또 막아서고 있다. 이미 그들은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경쟁력이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낙연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진 의원은 최강욱 의원과 함께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 정보를 드리면 현재 대장동 특검을 진행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특검을 직접 임명하거나 한동훈의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번 대장동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힘은 허익범 특검과 같은 일반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는 후보 추천의 중립성 여부입니다. 상설 특검은 민주당, 국힘당, 변협, 법무부, 법원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거죠.
따라서 상설특검은 보다 많은 주체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보다 중립성이 담보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힘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반 특검은 친국힘 계열의 변협이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하는 그런 보다 편향적인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검 인선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이 특검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내주고 그동안 개혁 법안들을 막판에 물먹여 왔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빨리 추진할 수가 있겠는가? 현재 그는 이수진 의원의 전화도 안 받고 협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계는 현재 이재명을 지키려고 입당한 신규 당원 10만여 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하루에도 1만 5, 6천 명씩 신규 당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을 지키고 박지원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지키는 방법은 대장동 특검도 잘 진행하고 원내대표도 잘 뽑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그들의 뜻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뽑고 지도부 선출하는 8월 당선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규에 따르면 8월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가지려면 6개월 동안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어야만 합니다. 2월에 입당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3월에 지금 입당하신 분들은 5개월치 당비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윤호중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이낙연계와 손잡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걸 개정을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이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1만 6천 명이 있어요. 당 선거는 권리당원 50%, 대의원 50%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임명하고 있는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60명의 표와 맞먹고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현재 국힘당도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인 0.01666표입니다. 대박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의원을 통해서 자기 세력, 자기 조직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대의원들이 그 위에 자기를 임명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동안 고쳐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도 고치지 않았던 것을 윤호중이가 한다? 못한다. 안 한다. 대장동 특검 강행 처리 못합니다. 개혁 법안도 막아요. 주변에 죄다 이낙연계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호중을 비대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의견들이 교차해서 이에 대한 스탠스를 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오늘 저는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김두관 의원도 연일 윤호중 사퇴를 외치고 있고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윤호중 위원장의 퇴진을 포함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덕후라는 커뮤니티에서 민주당사로 시위 차량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시대 또한 윤호중 사퇴 여론이 높습니다. 자, 하루빨리 윤호중 사퇴 갑시다.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